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당신에게 추천하는 경주의 핫플. 유명 작가의 전시회는 물론 맛있는 음식과 멋진 야외 정원까지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경주의 새로운 문화 핫플. 이곳은 한옥 펜션 목재를 그대로 살려 만든 업사이클링 건축물이라는데요. 어디 한번 둘러볼까요? 이 공간은 복합문화 공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 면적 2,200평 정도 되고요. 1층에는 전시관, 그리고 아트샵, 그리고 한식당이 있고요. 2층에는 아름다운 오름과 남순뷰를 볼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또 굉장히 큰 야외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안에는 세계적인 미술 작가들의 조형물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천년 신라의 역사의 숨결이 스며있는 경주에 현대적이면서도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생겼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까지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주의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을 다양하게 보고 즐겨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곳은 총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전시관인데요. 지금은 어떤 전시가 진행 중일까요? 이 전시는 로즈 와일리라는 영국 출신 작가님의 대규모 개인 전시입니다. 로즈 와일리는 켄트라는 도시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1934년생 작가님이십니다. 로즈 와일리의 특징은 아이처럼 순수하면서 솔직한 어떤 화풍으로 인기를 이제 얻기 시작했고요. 그 안에는 또 날카로운 사회적인 비판이라던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의 개관전으로 마련된 세계적인 아티스트 로즈 와일리의 홀로 어게인전은 그녀의 작품을 통해 유쾌하고 밝은 에너지를 엿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핫한 작가 로즈 와일리.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그녀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이 작품은 로즈 와일리가 작년에 완성을 해서 따끈따끈하게 들고 온 최신작 중 한 점입니다. 로즈는 지금 재즈에 푹 빠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위그몰 홀이라고 해서 런던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콘서트 홀에서 지금 유명한 재즈 뮤지션 3명이 연주를 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합니다. 일상의 시간 속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로즈 와일리의 개인전은 오는 10월 3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몰 웨딩부터 세미나까지 다채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한 야외 정원에서는 대형 조형물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 사이를 걷다 보면 마치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즐거운 상상에 빠지곤 합니다. 약간 아기자기하면서 독특하고 이게 또 자연과 어우러지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멀리 남산도 엄청 멋지게 보이고. 평소에 생각한 경주는 좀 뭔가 아담하고 역사적인 느낌, 좀 전통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하다면 여기는 역사와 현대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주의 문화 역사를 기반으로 새롭게 문을 연 복합 문화 공간. 문화 핫플 즐길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당장 경주로 떠나보세요. 쌀과 누룩, 물과 효모가 이루어지는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이별도 눈물도 있다는 서민예술 막걸리. 누룩들이 미생물이 쌀알을 당으로 분해를 시켜줘요.
이제 효모가 들어가서 에탄올을 만들고 대구에서만 뚝심 있게 반세기 변함없는 맛으로 사랑받아온 막걸리로 동네를 되살리는 특별한 수업을 만나봅니다. 대구의 명산 팔공산 아랫동네인 동구 불로동. 이곳은 70년대부터 이어진 대구 막걸리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팔공산에서 내려오는 청정 안반수로 술을 빚어 예전부터 불로동엔 양조장들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어렵던 시절 밥 대신 허기를 달래주던 한 사발의 추억. 막걸리를 통해 불로동에서는 작년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로탁주 아카데미는 불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창업기술 전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막걸리 관련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여 불로동의 지역 문화 자원인 막걸리를 활용한 골목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탁주 아카데미. 일기생들은 불로동이 자랑하는 대구 막걸리 기술을 토대로 자신만의 수제 막걸리를 만들어 보고 직접 빚은 술을 축제에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지역의 막걸리를 상권으로 연계해 창업 실전 노하우를 전수받는 탁주 아카데미 인기는 올해 2기로 이어졌습니다. 막걸리를 직접 빚는 수업인 만큼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저만의 막걸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요리를 했었었는데 그 요리보다는 술을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그걸 이제 제 스타일을 잘 녹여낼 수 있어서 술이 좋았던 거고, 803 미나락이 유명하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막걸리 만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긴 해요. 대구가 패션의 도시니까 이제 막걸리도 좀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런 막걸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이 누룩들이 미생물이 쌀알을 당으로 분해를 시켜줘요. 자, 그러면은 알코올이 실제로 얼마나 만들어지느냐? 전분 100kg이랑 물 11kg이 만나면 포도당 111kg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발효가 생명인 막걸리인 만큼 발효 전문가에게 듣는 이론 수업부터 특히 오늘은 5월부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수업에서 직접 빚은 막걸리를 거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되긴 했는데 막걸리 향은 나는데 좀 깊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요 누룩 쓸 때는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해야죠. 막걸리의 4대 재료인 쌀과 누룩, 물과 효모를 섞어 발효시키고 알코올 도수 조정을 위해 술을 걸러 물을 넣어주는 재성 과정까지 보통 열흘 정도가 걸린답니다. 막걸리 품목을 다양화해서 효모, 누룩, 쌀 등 맛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여러 가지 조건별로 해서 이제 조별로 실제로 담궈보고 그다음에 맛 평가를 해서 특징들을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코 안 쏘는 것 같은데. 얘는 알코올 도수 조금 높게 나온 거 알코올 향이 많이 나요. 집에서 막걸리 키트를 사서 많이 만들어 보고 했는데 집에서는 아무래도 온도 유지도 힘들고 디테일하게 맛을 잡을 수 없었다면 발효실도 따로 있고 온도 유지도 되니까 주질이 많이 다르지 않아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전통술인 막걸리를 배움으로써 선조들의 지혜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어서 되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옛날 목욕탕 하나 딱 있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지역이 많이 쇠퇴했죠. 낙후되었습니다. 고분로에서 여기 보이시는 불로 전통시장, 이 T자 형태로 해서 막걸리와 관련된 한 10여 개 정도 모이게 할 계획입니다. 불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이제 낙후된 불로동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그다음에 골목 상권 활성화, 주거 환경 개선 이렇게 크게 3가지 분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로동에서 태어난 막걸리 업체와 협업한
탁주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2025년까지 이 일대의 막걸리 제조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시설, 막걸리와 지역 음식을 주제로 한 창업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랍니다. 땀나요. 블로회가 좀 거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조성될 예정이고, 카페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판매장을 열 수도 있고, 뭐 양조장이 생길 경우에는 양조장에서 나오는 그 막걸리 판매장, 이런 게 요 뒤편에 있는 블로 게이트에 들어올 거고, 3층 높이에 다양한 시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일단 여기 불로동이 좀 많이 노후된 시설이 있어서 이 오늘 돌아본 거점 지점들이 활성화된다면 충분히 상권이 다시 활발히 될 가능성도 있고, 창업하는 사람도 많이 몰리고 사람도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불로동만이 갖고 있는 고즈넉함과 그리고 고분군의 이런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막걸리라는 그 술을 통해서 많은 외부 사람들도 유입을 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래된 동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구수한 막걸리 한 잔. 역사와 추억,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 일으킬 막걸리의 기적을 기대해 봅니다. 갈 길이 멀기에 서글픈 나는 지금 맨발의 청춘 우가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다리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내 발 내 것, 울산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마라풀 걸어보세요. 오, 여기가 진짜 핫하다고 하던데 진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또 오고 계시네요. 세상에, 오늘 걸을 수 있을까요? 근데 혼자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걷는 것도 제대로 좀 걸어야 되니까 전문가와 함께 좀 하려고 하는데, 어디 계시죠? 어머, 어디 운동하고 계신데 이분인 것 같습니다. 어머 어머, 혹시 제가 찾던 그분 맞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맨발로 걸어주실 맨발의 청춘? 네, 임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맨발 걷기 열풍이 좀 심해졌는데요. 사람들께서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이렇게 걸으시려고는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운동 전에 준비와 스트레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스트레칭법도 좀 알려드리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걷는 거에도 스트레칭이 필요한 거네요. 주요하게는 이 4가지 근육들, 관련된 근육들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거를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좋다고 만약에 걸으시게 되면 오히려 좀 족저근이라든가 이런 데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나 이제 걸을 거야, 맨발로 걸을 거니까 일어나, 준비해, 이런 느낌의 스트레칭. 네. 그럼 저도 함께 하고 출발해 볼게요. 발을 완전히 세우셔서 완전히?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종아리 부분을 스트레칭 시켜줍니다. 혹시 수건이 없으신 분들은 어떡하죠? 없으신 분들은 아까 그 동작을 해주세요. 요렇게요? 요렇게? 수건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네,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발바닥. 발바닥을 펴는 거죠. 발바닥을 펴고 발바닥 부분은 15초 정도. 초입 단계인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고 가셨어요. 흔적들이 있습니다. 걸으니까 눈이 번쩍 떠져요. 찹찹찹찹찹찹 이 느낌. 자연 속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혹시 이렇게 걸으면 어떤 부분이 좀 제일 좋아요? 최근 이제 얼싱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접지라고 하는 건데, 얼스가 대지를 뜻하기 때문에 이 지구의 표면에 저희 발을 댄다. 요게 얼싱입니다. 그래서 아까 찹찹찹 이런 느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발로 지구와 교감하는 분들. 이날이 평일 아침인데도 찾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네요. 이렇게 걸으시니까 땅을 이렇게 보시면서 느끼고 계신데 어떠세요? 요런 데는 근데 한 번씩 가다 약간 모래 있는 데는 포슬포슬한 느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걷다 보면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잠도 잘 오고요. 제가 나이가 좀 있어가 불면증도 약간 있고 한데 잠도 잘 오고 또 이 햇빛도 쬐고 하니까 정신 건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 지금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표정이. 이제 우리 발에는 인체 모든 장기와 상응하는 어떤 반사구, 리플렉스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압을 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맨발 걷기가 반사구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지압 효과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차 어린이들도 부지런히 걷는다고요. 좀 걸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도 오늘 황방산은 처음 와봤는데요. 이렇게 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지 몰랐고 황토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몸에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눈에 지금 하트표가 이렇게 네, 아주 있어요. 좋습니다. 혹시 우리 울산에 네. 이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다른 곳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추천할 수 있는 장소가 한 곳이 더 있으니까 한번 가시도록 해보시죠. 맨발의 청춘 네. 끝이 아닙니다. 좀 더 걸으러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하늘 높이 쭉쭉 뻗어 있는 나무들, 그리고 그 아래서 마음껏 아이들이 뛰어노는 이곳, 어딘지 눈치채셨나요? 영화 속의 한 장면, 광고 속의 한 장면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울산 대공원 내에 위치한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산 쪽이 좀 울퉁불퉁하고 이제 굴곡이 있었다면 여기는 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모래가 좀 밟힌다는 점에서 지압 효과도 또 좋은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바닥을 딱 대고 있으니까 네. 작은 모래들이 신발을 신을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발바닥으로 오돌토돌 이렇게 다 느껴져요. 처음에 시작할 때와는 다르게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환해지셨어요. 혹시 이 외에도 우리 집 주변에서 걸을 만한 공간들이 있을까요? 주변에 자연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북구의 천마산 편백숲이라든가 주전 몽돌해변, 그리고 일산해수욕장, 그리고 대왕암 공원 등 특히 해수욕장의 해변을 걸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오셔서 자연과 함께 이렇게 몽돌몽돌하게 한번 발바닥을 부딪히면서 걸어보시면 좋겠네요. 아니 오늘 맨발로 걷는 길이라고 했는데 등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어떻게 맨발로 걸어요? 일단 운동화를 좀 신고 올라가야지. 진짜 맨발로 내려오시네? 어머! 와! 와! 어머! 아니 제가 밑에서 여기가 맨발길이 맞나? 운동화를 신고 가야 되는 등산길 아닌가?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맨발길이 맞나 봐요. 네, 맨발길이요. 제가 걸어보니까 그냥 등산길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맨발길이에요? 맨발길이 다른 등산길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틀린 거는 저 등산길을 되게 좋아하는데 보면 잔돌이 없죠. 어느 날부터인가 누군가가 빗질을 하고 다칠 만한 곳을 좀 치우더라고요. 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네. 저희가 서 있는 이 길 자체가 맨발길이다. 맨발길입니다. 그럼 어머니처럼 저도 자유로움을 좀 느껴볼게요. 지금부터 맨발길 시작합니다. 함께 걸어보시죠. 네, 화이팅! 3, 4, 5 모여서 내려오는 분들을 보니까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 반, 신발 신고 걸으시는 분들 반이더라고요. 발도 너무 시원한데요. 이 느낌이 너무 좋네요. 네. 찹찹하니. 네. 여기 길은 어떤 길인 거예요? 여기 구영리에 인접한 황토 등산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맨발 걷기 열풍이 이어지면서 여기에 우리가 황토를 더 갖다 부어서 더 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여기는 등산로인가 맨발길인가 이렇게 하늘하고 딱 맞닿아 있는 느낌 있잖아요. 네. 엄마 품속 같은 포근한 그런 산이죠. 어머. 맨발로 삽에 작업을 하고 계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누구시길래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선바위 맨발걷기 동호회 회장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하고 계세요? 예. 저 군대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삽을 들고 계시길래. 와,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발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관리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임명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내 스스로 자발적인 봉사활동입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마음 놓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거겠죠. 맨발 깨끗해선 발도 씻을 수 있습니다. 대우해 준 것 같아요. 네. 아니 갖고 와도 걱정이 없네요. 여기 발 씻을 때가 확실하네요. 오늘 발이 촉촉해졌어요. 웃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울산에서 이렇게 걷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아니 맨발을 어떻게 걸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울산에 있는 맨발 등산로에는 신발장과 세족장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맨발 하러 나오세요. 지금 울산은 맨발 걷기 열풍. 맨발 걷기로 건강도 챙기고 내 몸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맨발하세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 전시공간 문화재조창 3층으로 출발. 우와,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요? 이 안에 전 세계에서 모인 공예 작품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물의 지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 57개국에서 한 3,0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공예를 잘 모르거든요. 미술도 모르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오세요. 오시면은 전시 해설사가 전문적으로 교육이 돼서 준비되어 있고요. 와서 QR코드만 찍으시면은 작품 설명이라든지 전시 해설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공예의 새로운 창의성과 가치를 조명하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 가장 먼저 본 전시관부터 만나봐야겠죠? 와, 여기가 2023 청주 공예 비엔날레 본전 시간이군요. 현재 18개국 63작가팀 그리고 96명의 작가가 참여한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 5가지 테마로 본전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엔날레 주제를 공감각적으로 보여주는 본전시. 다양한 작품이 세상을 잊고 만들고 살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보다 완벽한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한 땀 한 땀 집중에 집중을 더하고 있는 현장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지금 작품 설치 중이신데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作品は実はこれは全て陶磁器でできています。陶磁器で空間に鉛筆で線を引くように、作品を作っています。この作品は伏流水の庭といって、川の土の下に流れている川をモチーフに、庭を作っています。伏流水というのは見えないですけども流れている川です。そのようなものっていうのは私たちの心の中とか世界にいっぱい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와, 이거는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작품을 표현한 건가 봐요. 그림자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엄청 멋있는데요?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카렌비트 베일레라는 작가인데요. 명품 기업들과도 굉장히 콜라보를 많이 하면서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세요. 유럽의 역사나 신화 같은 환상적인 이미지들을 가위질을 통해서 구현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화면 속에서 발견하는 이미지를 감상하는 재미가 아주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 이 역사적 기록 문화의 바탕엔 공예가 있는데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는 전통 공예의 맥을 이어가는 장인들의 숨결도 느낄 수 있죠.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바로 단조기법을 이용해 한국적인 조형미를 추구하는 이상엽 작가의 작품입니다. 공예 가치를 금전으로 따질 수 없겠지만 헉 소리 나는 재료비가 들어갔다네요. 이게 왜 놀라운 작업이냐고 하면은 산업 공정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거대한 은덩어리를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판에서 형태를 잡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이 판을 만드는 작업까지도 본인이 직접 하시면서 큰 이익을 얼만큼 보여주실 수 있는지에 주목해가지고 이번에 이 작업을 출품해 주셨어요. 환경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는 작품들도 눈에 띄는데요. 나무의 가지들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것들을 일부러 뒤집어서 한번 표현해 보신 거세요. 식물과 내가 중첩되고 나와 다른 관객이 중첩되고 우리가 이렇게 상호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이번에 거울의 반사성을 이용해 가지고 대형 섬유 설치 작업으로 한번 구현해 봐 주셨어요.
다음으로 만나볼 공간은 초대국가관. 스페인의 정신과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150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스페인 하면 막 정열의 나라, 붉은색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약간 색감 톤들이 조금 좀 다운된 게 약간 좀 동양적인 느낌도 나네요. Sí, en estos, lo que es la temática más de color, buscamos esta esencia más mediterránea. Lo que hemos buscado es una representación del trabajo emocional del artista, donde une alma y materia, donde estas piezas, estas obras intentan trascender en el tiempo con esta energía en el momento de su creación. 아니, 이곳 초대 국가관에서 중점을 두고 봐야 될 작품이 있을까요? Claro, aquí el caso de Idoia Cuesta es un ejemplo de cómo una técnica tradicional de cestería se puede aplicar a nuevos materiales, creando piezas y obras de arte, mezclando esta tradición y contemporaneidad que estábamos buscando con nuestra exposición. 끝으로 만나볼 전시 공간은 청주국제공예 공모전입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개최되고 나면 이 전 세계 공예인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게 공모전이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54개국에서 지원을 해주셨고 무려 886팀의 작가분과 그리고 기획자분이 공모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총 5팀의 공예 분야 기획과 그리고 97분의 파이널리스트가 선정되셨습니다. 공모전 작품들을 만나기에 앞서 꼭 만나봐야 할 추천 작품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제1회 청주국제공예공모전 대상을 받은 히로시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하나하나 직접 금속을 두드려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뜻깊은 거는 그때 이후로 국제적인 반열에 오르시고 지금은 또 세계적인 금속 분야의 거장이 되셨어요. 공예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시도, 참신한 작품들 덕분에 전시를 보는 재미가 가득하죠? 어머, 이거 너무 예뻐요.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이게 바로 대상의 작품입니다. 아, 이게 대상이에요? 네. 와, 어떤 게 대상이었을지 궁금했는데. 정말 아름답죠? 와, 대상답네요. 3,000여 개의 민들레 씨앗의 모양을 한 비정형적인 모양의 항아리입니다. 그림자를 자세히 보시면 마치 네. 민들레 씨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전시 관람하실 때 꼭 그림자까지 함께 관람하시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 공예 작가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장, 청주국제공예공모전도 잊지 말고 꼭 만나보세요. 오늘 전시 어떠셨나요? 아, 선생님 덕분에 너무 즐겁게 관람할 수 있었어요.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보면 더 재밌거든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 놀러오세요. 단순한 쓰임을 넘어 공예의 가치와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 그 아름다운 감동과 깊은 울림을 K컬처의 중심,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